네, 안녕하세요. 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센스 2.0 개발사업 PMO 김동혁입니다. 이번에는 범위관리와 WBS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위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기로 한 일을 모두 다 했는가 하고 하기로 한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료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수립돼야 되고 프로젝트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범위 변경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어디까지 하기로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크게 뭐 우리가 뭐 관리적인 프로세스, 뭐 개발 프로세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특히 이게 이런 범위들을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통제하고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제 RFP나 고객의 요구사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범위를 좀 정의를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이제 범위를 정의를 하게 되죠. 프로젝트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목표를 관리가 가능한 계통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WBS입니다. 그러니까 Work Breakdown Structure. 그래서 이 WBS를 가지고 실제로 인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범위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일정과 비용의 가장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BS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WBS를 갖고 범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가 변경됐을 때 이런 범위 통제를 통해서 범위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요청을 그냥 변경 요청이 와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범위 통제, 그러니까 영향도를 충분하게 분석해서 우리 목표 달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프로세스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RFP를 대부분 보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RFP 더하기 어, 인터뷰를 통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각종 문서들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를 정의를 해서 이 WBS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하고 이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 일정, 품질에 대한 근거로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요구사항은 이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제품 요구사항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크게 요구사항을 개발을 하고 식별하고 정의하는 프로세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착수하게 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요구사항을 RFP를 토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이제 제품과 컴포넌트 요구사항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들은 하나하나씩 제품 컴포넌트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도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은 뭐 설계서나 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다큐멘터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들을 운영 시나리오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들을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수집해서 정의가 되면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SOW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작업 범위를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착수 과정에서 주요 인도 산출물과 과정, 제약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프로젝트 초기의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 목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서를 갖고 리스크 등을 분석해서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제 제품과 프로젝트 범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특징과 기능 뭐 이런 부분들로 나타내고 프로젝트는 특정 기능과 형상을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성 여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작성하면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는 프로젝트의 목표, 제품 내용, 산출물 목록, 인수 기준, 뭐 제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정의되면 이제 작업 분류 체계 WBS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인도물과 작업을 더 세분화하는 프로세스고 인도물 중심의 계층 구조도로 세분화한 개통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BS는 고객이 요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계층적으로 정의한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로젝트가 수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이런 그 워크 패키지 WBS 최하 단위로 세분화되어야 되고 작업 산출물이 반드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WBS의 작성 목적은 사업 전체하고 구분을 이해를 하고 이 WBS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인력 투입, 비용, 일정 산정과 검증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를 정의해 놓은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WBS는 이와 같이 개통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WBS를 가지고 인공지능 솔루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와 같이 인공지능 솔루션은 이렇게 이제 사업 프로젝트 관리 부분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뭐 외부 영역 장비들에 대한 조달 관리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뭐 사업 관리 이쪽 부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 구축에서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정제, 가공, 검수,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하는 이 단계별에 대한 액티비티들과 타스크들을 정의를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데이터 구축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타스크들을 정의를 해서 실제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우리 액티비티와 타스크들,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의 이 기능들, 아까 말씀드린 워크 패키지까지. 보통은 뭐 워크 패키지가 약 한 2주 내 기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좀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실제로 이제 이행까지 요렇게 WBS를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WBS를 작성을 해서 이 업무들을 우리가 실제로 구조화하면 요 구조한 거를 어, 각각의 이제 타스크들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이나 뭐 비용 그 다음에 인력 투입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된 산출물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어,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BS를 아주 세분화해서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WBS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 WBS대로 일정대로 수행한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검증하는 단계죠. 그래서 인도물의 인수를 공식화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검증은 기본적으로 테스트나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때 범위 검증은 인도물의 인수에 주력을 하고 요 품질 통제 우리가 이제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서는 인도물의 정확성과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보시다 보니 범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용기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변경 관리하고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이 요구사항 추적을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됐는지 식별해서 개선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면 그 범위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WBS를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됐을 때 범위 통제를 영향도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위 기준선에 대한 변경 관리를 하고 이 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반드시 준수를 해서 통제되지 않은 변경, 그러니까 범위 크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범위 관리와 WBS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